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의 아들이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황인범 선수가 대전 월드컵 경기장을 찾아 대전 하나시티즌 홈 경기를 응원했습니다. 황인범 선수는 대전은 K리그 명문 구단이 될 것이라며 변함없는 애정을 나타냈고 언젠가 대전에 다시 돌아오겠다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은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1대3으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대전 하나시티즌과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 그리스 리그에서 시즌을 마치고 귀국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대전의 아들 황인범 선수도 이날 직접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대전에서 태어나 대전 시티즌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황인범 선수는 팀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였습니다. 아침 10시 정도면은 딱 그리스에서 보기 좋은 시간대라서 거의 모든 경기를 챙겨보고 어떤 선수가 잘했는지 어떤 득점 장면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챙겨보는데 홈팬 응원석을 찾아 응원가를 부르는 등 팬들과 함께 호흡하기도 하며 이번 시즌 하나시티즌 선수들을 향한 꾸준한 응원을 부탁했습니다. 앞으로 길게 봤을 때 울산 전북처럼 K리그를 대표하는 구단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제가 팬으로서 있어서 많은 분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 황인범은 언젠가 대전에 다시 돌아오겠다며 변함없는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대전 월드컵 경기장엔 초록색과 자주색 옷을 입은 13,000여 명의 홈팬이 깃발을 흔들고 박자에 맞춰 박수치며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조금만 참고 이겨내면 무난히 잘해서 상위 스플릿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싸워 이겨라! 이런 뜨거운 응원전에도 FA컵 경기 포함 최근 4경기에서 1무 3패로 주춤했던 하나시티즌은 또다시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티아고가 후반 추격하는 골을 넣긴 했지만 인천 유나이티드의 공격수 은포크와 김보섭에게 연이어 골을 내주며 힘든 경기를 했습니다. 홈에서 다소 아쉬운 결과를 받아든 대전 하나시티즌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대전의 아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황인범 선수가 대전시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지난 1월 대전시의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500만 원을 기부하기도 한 황인범 선수는 앞으로 대전에 대한 기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대전에서 태어나 대전 시티즌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황인범 선수는 지역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보이며 지역 축구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신임 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평가 결과가 외부로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사장 직위에 응모한 7명의 후보자를 평가해 5명을 줄인 결과 등이 국립철도고 동문이 운영하는 걸로 알려진 한 블로그에 공개됐습니다. 관련 규정상 회의 내용과 결과는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는 만큼 철도공사 측은 즉각 해당 글을 삭제하도록 했으며 유출 경로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세종시 장군면 수산터널 앞 도로에서 고장 등으로 인해 멈춰선 고속버스를 뒤따르던 승용차가 추돌해 30대 승용차 운전자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행히 버스에 타 있던 승객 10여 명은 다치지 않았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승용차 운전자가 버스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어제 오후 7시 반쯤엔 천안 서북구 경부고속도로 입장휴게소 부근을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는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열이 나고 두통이 오면 흔히 여름 감기에 걸린 것으로 생각하고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버티는 분들 계실 텐데요. 여름 감기가 아닌 증상이 비슷한 뇌수막염일 수 있습니다. 방치했다가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만큼 예방이 중요합니다. 닥터리포트 정진규 객원의학 전문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뇌를 둘러싼 얇은 막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해 염증이 생기는 질병인 뇌수막염. 겨울철 500명 정도 발생하는 국내 뇌수막염 환자 수는 여름이 시작되는 6월부터 700에서 800명 선으로 급증합니다.
뇌수막염은 발병 초기 38도 이상의 고열이나 두통이 오는 등 감기,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합니다. 이 때문에 자칫 여름 감기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뇌수막염은 특별한 치료 없이도 회복되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세균성 뇌수막염일 경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나 노인들은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항생제 치료를 빨리 해야 하는 뇌수막염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나중에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을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뇌수막염은 개인 위생만 신경 써도 충분히 전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보통 4에서 6일 잠복기 이후 증상이 발현되는데 증상을 보인 지 열흘 뒤까지 전염력을 갖고 있습니다. 감염된 사람과 접촉 후 코나 눈, 입 등을 비빌 때 쉽게 감염될 수 있는데 전염을 막기 위해선 수시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이 가장 많은데요. 그중에서 90% 이상이 장내 바이러스인 엔테로바이러스 종류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대변을 보고 나서 손을 잘 씻어야 되는데 뇌수막염 유행 시기인 여름철, 유아나 면역력이 약한 만성질환자, 노인들은 사람이 밀집된 곳을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치명적일 수 있는 세균성 뇌수막염은 백신으로도 예방 가능해 발생 빈도가 높은 영유아나 면역 저하자는 접종을 받는 게 좋습니다. TJB 닥터 리포트 정직입니다. 대전 중구 대흥동 내거리부터 충무로 내거리의 도로구조 개선 공사가 완료되며 내일부터 전면 개통됩니다. 총 사업비 10억 원이 들어간 이번 도로 개선 공사를 통해 자동차 주행의 안전성과 쾌적성에 영향을 미치는 횡단경사가 8% 이상이었던 500m 구간이 횡단경사 2% 이내로 정비됐습니다. 대전시는 이번 공사로 해당 구간 시민 불편과 교통안전사고 등 위험 요소가 크게 개선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서구와 유성구에 위치한 갑천 습지가 환경부가 지정하는 국가 내륙 습지 보호 지역이 됐습니다. 대전 갑천 습지는 수달과 삭과 같은 멸종 위기종을 포함해 모두 490여 종의 생물들이 공존하는 등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내일 환경의 날을 앞두고 31번째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환경부는 대전 갑천 습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오는 하반기 습지 보호지역 보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지역 대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교육 지원 담당관은 고등교육 정책 담당관으로 바뀌며 대학협력팀은 대학정책팀과 지산학 협력팀으로 확대 신설되는 등 지역 산업과 대학 간 상생 발전을 지원하고 교류회장을 확대하기 위한 변화가 반영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 시행돼 하반기 정기 인사부터 반영될 예정입니다. 세종시 소방본부가 지난 3월부터 석 달간 관내 공장 등 62곳에 대한 화재 취약시설 단속 결과 41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소방시설법 위반이 22건 적발돼 전체 위반 사항의 53%를 차지했고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11건, 화재 예방법 위반 8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소방본부는 이번 단속으로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선 엄정한 추가 수사와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대전시가 6월에서 8월 집중호우에 대비해 환경오염 행위 특별 감시와 단속에 나섭니다. 이달엔 폐수 배출업소와 가축 분뇨 배출 시설 등 수질 오염 영향이 큰 시설을 중심으로 사전 홍보와 계도 활동을 진행한 뒤 큰 비가 집중되는 다음 달과 8월엔 악성 폐수 배출업소와 폐수 수탁 처리업소 등을 중심으로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대전시는 점검 결과 불법 행위가 적발된 업소엔 특별 관리와 함께 강력한 행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